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아내는 이젠 그런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진짜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길 손끝 하나만이라도 먼저 내밀어주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섬세해집니다. 표현은 적어져도 감각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터치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죠. 하지만 남성들은 이런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진짜 스킨십의 비밀. 여성의 마음을 여는 손끝의 포인트.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깊은 감정의 연결로 이어지는 7가지 부위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5번째 부위는 많은 남성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마음이 놀라울 만큼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디를 만지느냐보다 어떻게 만지느냐라는 겁니다. 잘만 한다면 단 한 번의 손길로도 멀어진 관계를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다시 아내의 마음을 열고 말없이도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따뜻한 눈빛이 다시 당신을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장 인상 깊은 스킨십 포인트에 대해 여러분도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 바로 손에서부터입니다. 진료실을 오래 지키다 보면 참 다양한 커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뭉클하게 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서울 마포에 사는 72세의 이순자 할머니 부부인데요.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고 늘 고개만 끄덕이며 진료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속삭이셨습니다. 요즘은 남편 손등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손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남편분께 살며시 권했습니다. 진료 끝나고 집에 가시면 말없이 손 한 번만 잡아보세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그로부터 일주일 뒤 다시 내원한 두 분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 있었고 남편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손만 잡았는데요.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손이라는 건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 마음, 기억, 애정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기는 부위입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을 더 깊이 느낍니다. 반대로 무심코 세게 잡거나 차갑게 터치하면 마음에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 아내의 손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잡히길 바라는 시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젠 손잡는 게 어색해요. 괜히 싫다고 할까 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잡아주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손을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첫째, 손 전체를 감싸듯 천천히 잡아보세요. 무게를 실어 잡지 말고 천천히 체온을 전하세요. 이때 말은 필요 없습니다. 둘째, 손등을 엄지로 가볍게 쓰다듬어 주세요.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아주 조용한 리듬으로요. 그 터치 하나에 수십 년의 정이 녹아납니다. 셋째, 대화 중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얼루듯 움직여 보세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 스킨십입니다. 이처럼 손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심장을 쓰다듬는 가장 섬세한 표현입니다. 특히 말이 줄어드는 시기, 눈빛은 서로 피하고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이 해야 할 역할은 더 커집니다. 손을 잡는 순간 한때 뜨거웠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뼛속 깊이 따뜻한 사랑의 감정 말이죠.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 가장 공감됐던 손끝의 순간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부위는 손 다음으로 감정을 가장 깊이 일으키는 특별한 부위, 바로 목과 목덜미입니다.
이곳은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스킨십을 원하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조용히 감정을 숨기고 있는 감각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 저는요, 남편 손이 제 목에 닿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아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대구에 사는 69세의 최정혜 씨는 그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말없이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엔 대화도 손길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TV를 보며 웃던 중 남편이 갑자기 그녀의 목 뒤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짧은 손길의 심장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과 목덜미는 단순한 살갗의 위치가 아니라 감정이 통하는 감각의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이 스쳤을 때 가장 먼저 소름이 돋고 짜릿함을 느끼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곳은 척수에서 뇌로 향하는 주요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중심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감정과 기억이 강하게 연결된 감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부위는 여성에게 가장 보호받고 싶은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넘겨질 때, 목덜미를 감싸는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 여성은 단순히 피부를 통해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이 함께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은 오히려 이 부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 곳, 혹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스킨십을 포기하거나 오랜 세월 동안 닿지 않은 부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각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첫째, 갑작스러운 접촉은 금물입니다.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심이 전해집니다. 대화 도중 혹은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조용히 손끝을 목 뒤로 가져가 보세요. 둘째, 손바닥 전체로 목을 감싸듯 천천히 체온을 전해보세요. 강한 힘은 필요 없습니다. 손끝이 귀 뒤에서 목덜미로, 그 다음 어깨 방향으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흐르면 됩니다. 셋째, 손가락 끝으로 목선을 따라 천천히 그려보세요. 특히 귀 아래서 쇄골 라인으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문지르면 그 감각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런 접촉은 여성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자존감 회복의 실마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말없이 나를 바라봐 주는 그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날 남편 손이 제 목을 감쌌을 때요. 20살에 처음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났어요.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그 기억이 갑자기 눈물처럼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녀가 잊고 지내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다시 일깨우는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아내와의 거리감이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밤 말을 꺼내기 어려우시다면 그저 조용히 손끝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그 손끝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그녀는 말없이 느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다음으로는 그보다 더 자주 놓치는, 그러나 더 깊은 울림을 전하는 부위. 바로 등과 어깨에 담긴 감정의 비밀을 전해드릴 건데요. 등을 토닥이는 그 순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주에 사는 74세의 홍영자 어르신은 지병치료차 몇 달째 병원을 오가셨지만 어느 날 유독 낯빛이 어두우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고 조심스레 여쭤보니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남편이요. 요즘 제 등을 한번 만져주질 않아요. 예전엔 잘 때도 한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곤 했거든요. 그게 참 좋았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진료를 마친 후 그녀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등을 만져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등과 어깨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를 전하는 감정의 통로라는 거요. 사실 등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평소에 잘 챙기지 않는 곳입니다.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부위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닿는 손길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60세 이후의 여성들은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오늘도 잘 견뎌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하지만 그런 무게감은 대부분 등과 어깨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손길. 그게 바로 따뜻하게 등을 쓸어주는 동작입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을 만진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공감의 표현입니다. 등을 쓸어주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먼저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려보세요. 말없이 체온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입니다. 둘째, 어깨에서부터 등 중간까지 마치 원을 그리듯 천천히 손바닥을 움직이세요. 급하게 문지르면 감정 전달이 아니라 단순한 마사지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날개뼈 근처를 중심으로 천천히 손바닥 전체로 쓸어주세요. 이 동작은 어릴 적 엄마의 손길처럼 여성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어떤 분들은 등이라는 부위를 단지 피곤을 푸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등은 당신이 오늘도 수고했어요라는 말 없는 위로가 닿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한 중년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등을 토닥여 주는데요. 이상하게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로는 할 수 없는 감정 전달입니다.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때, 마음을 꺼내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꺼내야 할 건 손입니다. 특히 등과 어깨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오랫동안 담아둘 수 있는 기억의 자리입니다. 손끝 하나로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등을 쓸어주는 동작만으로도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촉각의 자극이 아니라 삶의 어느 순간 있고 지냈던 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작은 터치 하나에도 진심이 담기면 그 온기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목과 어깨는 그 진심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과 어깨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말보다 깊은 소통이 그 따뜻한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속에는 쌓이고 쌓인 하루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등을 쓸어내려 보세요.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말없이 전해진 손길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던 기억.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울리는 특별한 접촉으로는 감정의 온도가 가장 잘 전달되는 부위. 바로 얼굴과 이마에 닿는 손길입니다. 그곳에 닿는 손길 하나가 30년 된 서운함을 지우고 다시 웃게 만든 사연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진료 중에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린 말이 없어요. 뭐 그냥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그런 날 뒤에는 늘 말 못할 아쉬움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충주에서 온 68세의 정연화 어르신이 제게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 얼굴을 이렇게 마주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서로 눈을 마주치질 않거든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동자는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료 말미 제가 남편분과 마주한 자리에서 조용히 제안드렸습니다. 오늘 밤 아내가 잠들기 전에 얼굴을 한번 감싸 안아보세요. 말없이 그냥 손만 얹으시면 됩니다. 며칠 후 다시 내원한 두 분. 그녀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화장이 옅게 올라와 있었고 남편은 쑥스러운 웃음을 띤 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아내가 눈을 감고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좋았던가 하면서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부위는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가장 쉽게 드러나고 가장 빨리 상처받는 부위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60세 이후 여성들은 말보다 더 섬세한 접촉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땐 열정과 기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침묵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애정과 위로가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걸 가장 잘 전달하는 손길이 얼굴에 닿는 손끝입니다. 특히 이마는 감정적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인 부위입니다. 누군가가 이마에 손을 얹어주면 마치 괜찮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들기 전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손의 체온이 바로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둘째, 뺨을 따라 천천히 손끝을 움직여 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게 눈가를 따라 조용히 머무는 시간.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셋째,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을 바라보세요. 잠시 그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 짧은 정적인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춰보세요. 그 짧은 키스는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진하게 전해집니다. 이건 결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온 온기, 그녀를 여전히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 그리고 잊고 지낸 감정을 다시 깨우는 손끝의 약속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손 얹고 토닥여주는 그 순간, 내가 다시 누군가의 아내란 걸 느꼈어요. 그냥 아이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다시 아내.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존중이고 깊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TV를 끄고 아내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아보세요. 그 손길 하나가 오래된 서운함을 지우고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대신해 마음 깊숙이 닿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표현하기 어려우면서도 여성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는 곳. 바로 허리와 엉덩이 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지만 사실은 여성이 가장 지켜받고 싶다고 느끼는 부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허리에 손을 얹는데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두근거릴 줄 몰랐어요. 전주의 70세 박성자 어르신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입니다. 그날 진료실에 들어온 박 어르신은 눈가에 은은한 화장이 살짝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남편이요. 갑자기 허리에 팔을 두르더니 저를 이렇게 살짝 끌어안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요. 내가 아직도 이 사람한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허리와 엉덩이, 이 부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에게 있어 깊은 정서적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감각의 중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여성들에게는요. 여성으로서의 존중과 애정,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인정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손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상하게 오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맞습니다. 성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거리만 더 생깁니다. 하지만 존중과 배려를 담아 조심스럽게 손길을 전한다면 그 부위는 오히려 가장 따뜻한 감정의 문이 됩니다. 왜일까요? 허리는 신체적으로 중심을 지탱하는 부위이자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담긴 자리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존재에서 보호받고 싶은 존재로 바뀌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강하게 일으키는 부위가 바로 이 허리와 엉덩이 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접근하세요. 함께 앉아 있을 때 혹은 일상적인 대화 중 편안한 순간을 포착하세요. 둘째, 그녀의 허리에 살며시 손을 얹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체온을 전하세요. 강하게 잡거나 확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호막처럼 가볍게 감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살짝 끌어안듯 허리를 감싼 후 몸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순간 여성은 지켜주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넷째, 옷 위로 힙라인을 따라 조심스럽게 손끝을 움직이되 빠르게 하거나 자극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자연스럽고 천천히 존중의 느낌으로요. 이런 스킨십은 절대 충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허리에 손을 얹고 안아주는데요. 세상 모든 시끄러움이 멈춘 기분이었어요. 그저 조용히 숨소리만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허리와 엉덩이는 여성의 감정이 고요히 쌓이는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가볍게 감싸 안아줄 때 그녀는 말없이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지켜주고 싶은 존재다. 그리고 이건 단 한 번의 스킨십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던 감정, 그 말 한마디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지는 따뜻한 손끝. 오늘 밤 아내의 허리에 살며시 손을 얹어보세요. 혹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손길 하나가 당신과 그녀 사이의 거리를 다시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조용히 느낄 겁니다. 아직도 내 몸에, 내 마음에 닿고 싶은 손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여성에게 우유의 만족을 안겨주는 감각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릎과 허벅지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남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아내 무릎에 손 얹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하지만 여러분, 무릎과 허벅지, 이 두 부위는 단순히 관절이나 근육의 뭉침을 위한 마사지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런 말 없이도 웃음과 안정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스킨십의 지점입니다. 며칠 전 안산에 사는 66세 김명자 어르신 부부가 내원하셨습니다. 남편분은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 아내 되시는 분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제 무릎을 투치면서 야, 요즘 잘 지내냐? 하는데요. 그게 너무 웃겨서 빵 터졌어요. 괜히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날 밤엔 오랜만에 서로 손잡고 누웠어요. 이 이야기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꾸 큰 감동, 특별한 말, 감격스러운 이벤트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언제나 작고 사소한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무릎과 허벅지입니다. 이 부위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경이 몰려 있어 작은 접촉에도 섬세한 감각을 일으킵니다. 간지럼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웃음이 따라옵니다. 무겁지 않고 장난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 거부감이 낮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함께 앉아 대화할 때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어보세요. 아무 말 없이 체온만 전해도 됩니다. 둘째, 허벅지 바깥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시도해보세요. 말보다 빠르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무릎 뒤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도 애정 어린 마음이 전해집니다. 넷째, TV를 보거나 산책 중 의자에 앉았을 때 웃으며 손을 올리는 소소한 스킨십으로 시도하세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그러나 따뜻하게.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은 이 부위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끔 남편이 제 다리에 손 얹으면요. 괜히 간질간질하고 웃음이 나요. 그런데 또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죠.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손길입니다. 소파에 앉아 나란히 있을 때 다리 위에 손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직도 내 다리에 손이 닿고 싶을 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가까운 존재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보세요. 그 손길이 간지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녀의 마음도 어느새 그 손길에 기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아내의 다리에 조용히 손을 올려보세요. TV 소리에 가려졌던 내 마음의 말이 그 손끝에서 조용히 울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따라 해보고 싶은 스킨십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느낄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의외지만 가장 깊은 설렘을 유발하는 부위, 귀와 귓불 그곳에 닿는 손끝이 어떻게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둘 사이의 연결을 되살리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단지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는, 특히 귓불과 귀 뒤쪽은 감각이 아주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는 촉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에 사는 73세 배정숙 어르신의 사연이 기억납니다. 진료 중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귀에 손을 대더니 여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별말도 아닌데 그냥 마음 깊숙한 데서 무너졌달까요. 저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귀는 자극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더 깊게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귓불에 닿는 부드러운 손끝은 안정과 신뢰, 그리고 설렘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왜 귀인가요? 귓불은 감각신경이 집중된 예민한 부위로 섬세한 손길 하나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귀 뒤쪽은 평소 접촉이 거의 없어 이외성과 집중력을 동시에 유발하며 그곳을 따라 움직이는 손끝은 촉각뿐 아니라 심리적인 울림까지 전달합니다. 특히 귓가에 닿는 숨결과 속삭임은 여성에게 있어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감성 스위치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대화 중 조용히 그녀의 귓불에 손끝을 가볍게 얹어보세요. 이때 손끝은 쥔다가 아니라 살며시 감싸 안는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둘째, 귀 뒤에서 목덜미로 연결되는 곡선을 끝으로 천천히 따라가세요. 이 곡선은 심리적으로도 믿음의 곡선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감정 자극은 바로 속삭임입니다. 귓가에 낮고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나 옆에 있어줬어.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속삭임 하나에 그녀는 마음의 무장을 풀고 당신에게 다시 기대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 사례에서의 변화도 어느 70대 남성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귀에다 말하는 거. 난생 처음 해봤어요. 근데 아내가 그날 밤 손을 꼭 잡고 자더군요. 그거 하나로 우리 사이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귀는 말없이 마음을 전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만지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7가지 감정의 접촉 포인트. 손끝에서 시작된 따뜻한 관계, 목덜미에서 다시 움튼 친밀감, 어깨에서의 위로, 이마에서의 신뢰, 허리에서의 보호 본능, 허벅지에서 피어난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에서 속삭여진 고마움과 사랑.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손길, 그 손끝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귓불을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 한마디 속삭여 주세요. 나는 아직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순간 그녀는 말없이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어떤 실천을 해보시건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영상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